다들 시험은 잘 봤나요? 선생님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아니다. 지금 몇 명만 알고요. 아직 다는 몰라요. 촬영하는 시점에선. 뭐 풀이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풀어봤었던 유형이라기보다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풀다 보면 풀리네 라는 느낌들이 잘 있었을 거야.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게 계산 자체가 빡세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몇 번을 볼 거냐면 2번을 볼 거예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문구가 있죠? 뭐죠? A, B, C가 무슨 수다? 유리수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정리를 해볼까요? A 루트 2에 3A i에 B 빼기 2 루트 2 i에 C 루트 2에 C i가 되겠죠. 2 루트 2. 그러면 i 없는 애들만 잠깐 끄집어내 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a 더하기 c의 루트 2에 맞죠?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잘 안 보이나요? 3a에 마이너스 2 루트 2에 더하기 ci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2 루트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칠판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야 돼요. 맞죠? B는 뭐가 돼야 되죠? 우변에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3a 빼기 2 루트 2 더하기 c 역시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맞나요? 잠깐만요. 뭐 잘 안 썼죠? 뭐 안 썼죠? 이거 b를 안 썼죠? b를 안 썼죠.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따라서 3a 더하기 c가 뭐예요? 0이에요. 그럼 이식하고 이식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죠? 연립하면 되는 거죠. 여기 빼면은 2a가 2가 되니까 a는 얼마다? 1, c는 얼마다? a가 1 맞나요? 갑자기 계산이 좀 잘 안 되네요? 마이너스 2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 b는 c는 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려 되니까 답은 10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5단원 내용과 6단원 내용이 지금 합쳐진 거죠. 다시 보라고 5단원 내용과 6단원 내용이 합쳐진 거죠. 네, 이게 5단원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 노란색 박스가 실수 부분이에요. 노란색 박스가 실수 부분이에요. 실수 부분이 서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되고요. 그럼 그 실수 부분에도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라는 걸로 명칭할 수 있어요. 다시 보라고?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 그러면 이 B가 뭐냐면요. 유리수 부분이에요. 그럼 이 박스에 유리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B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요? 무리수 부분. 무슨 부분? 무리수 부분. 얘가 무리수 부분이죠.
그럼 얘가 무슨 부분? 허수 부분. 허수 부분이 0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A, B, C가 무슨 수라는 사실? 유리수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을 조건들이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야 돼. 네, 3번 볼게. x는 1 더하기 i의 3 마이너스 i고요. x 세제곱 2x 제곱 6x 더하기 5. 뭐 이 문제는 뭐 1화 원래고사 때도 냈었고요. 뭐죠? 차수 낮추기 문제죠. 무슨 문제라고요? 차수 낮추기 문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실수화를 합시다. 선생님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복소수에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어요. 뭐 그거는 뭐 정말 그런 거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실수화를 하는 이유는 복소수에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다. 오케이. 그러면 x는 몇 분의 2분의가 되고요. 3 마이너스 1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i가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2i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 뭐라고 이해하라고 했었죠? 2차 방정식의 뭐다? 한 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했었지. 아이고야. 그래서 1 넘겨. 오케이. 양변 제곱해. 그럼 x제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 뭐가 돼요? x 빼기 5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죠? 그럼 x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2x제곱 빼기 5x니까 여기다 2를 곱해. 왜? 대입할 거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4x 빼기니까 x세제곱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x세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알파라고 다 바꿀까요? 이때 이놈을 알파라고 바꿀까 그냥? 그럼 알파제곱은 2알파 빼기 5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좌우변이 같아진다고. 그럼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0도 참이 된다고요. 즉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좌우변이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세제곱 빼기 2 알파 제곱 더하기 6 알파 더하기 5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알파 노란색으로 쓸게요. 부품이 다 날라가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0에 2배에 2알파 빼기 5에 더하기 6알파 더하기 5다. 그런 식으로 1차식으로 차수를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몇 차식으로 차수를 낮춰준다고요? 1차식으로. 그러면요, 마이너스 알파고 마이너스 4알파니까 알파가 되고요. 맞나요? 이렇게 날아가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저 알파가 원래 뭐였었죠? 1-2i였었죠? 답은 그래서 6-2i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대입해서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차수 낮추기라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차수 낮추기. 몇 차까지 낮추면 된다? 1차까지 낮추면 된다.
아니면 요 2차 방정식 보이죠? 이걸로 나눠버렸으면 됐었죠? 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네, 3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 일단 잠깐만 써볼까요? 됐죠? 집는 족족 다 분필이 부러져 있니? 4번 볼게. Z가 1 더하기 I에 A에 마이너스 3 A 더하기 4 맞나요? I인데 이 Z가 이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도 안 풀렸을 것 같아.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말이야? Z가 무슨 수다? 네, 실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라는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Z는 그래서 우리가 A에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4라고 쓰고요. A 빼기 1에 I라고 쓰겠지.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죠? 얘가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볼까요? Z가 마이너스 Z바가 된대요. 이 말은 Z가 무슨 수라고요? 순 허수라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Z가 0이 아니라고 했어요. 0도 되거든요, 얘는요. 0도 돼요.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어요. Z는 무슨 수다? 순허수다. 문제 제대로 썼나요? 네, 썼죠. 그럼 이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2다. 그래서 여기 알파고요. 여기 베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3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정도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 자체가 지저분한 그런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했던 건 아니고요. 계산 자체가 지저분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알겠죠? 아까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고 3번은 좀 이제 지저분했죠. 차수 낮추기라는 지저분 테크닉적인 문제지만 2번과 4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네, 5번은 안 할게요. 5번은 뭐예요? 그냥 4개씩 하면 되죠? 네, 5번 안 해요. 네, 6번 볼게요. 복소수 Z와 그의 켤레 복소수 Z바가 있는데 이것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든 복소수는 A 더하기 BI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 여러분들이 A, B를 실수라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네, 실수라고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된다고 했었어요. A, B 실수라는 말을 꼭 써주세요. 다시 써볼까요? 1 더하기 I에 A 플러스 BI가 되고요. I에 A 마이너스 BI가 되고요. 1 더하기 I네요. 전개할까요? A에 BI, AI 마이너스 B, AI 플러스 B는 1 더하기 I죠. 그럼 실수 부분만 써볼까요? 실수 부분은 이렇게 날아가네요. A니까 1이네요. 허수 부분 볼까요?
2a 더하기 b입니다. 좌변은 2a 더하기 b예요. 맞나요? 우변은 1이네요.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z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i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편리한? 아니 그렇게 설명했나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복소수라고 설명했나요? 네. 모르겠다. 하여튼가 외워두면 몇 가지를 정리해줬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i분의 1이 마이너스 i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제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럼 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돼요. 또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이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n은 8이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그래서 8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계산도 지금 6번 풀어서도 봤지만 계산 자체가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죠. 선생님들 요번에 낸 출제들은 계산 자체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공부를 잘 해왔고 개념 자체를 오케이 여러분들 개념 자체를 잘 해왔었다라면 그러니까 1월 원래고사는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했고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고 계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켰다면요 지금 2월 원래고사는 선생님 포커스가 뭐라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만약에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요 지금 개념 자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푼다는 데 포커스를 주지 말고요.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이 뭐였는지 어떤 내용,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이 내용이었는지 그걸 잡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죠? 7번 이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요. 분자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분모는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래야지 여기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증명은 안 합니다. 결과를 이해를 하세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 부동식 많이 했잖아.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고 1 미만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즉 이거를 루트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다시 뭐라고요? 루트를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x의 범위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만 알면은 그냥 거저 먹는 문제지. 그러니까 절대값 x 더하기 2 하고 x 빼기 1의 제곱.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러분들 루트랑 제곱 없어지면서 절대값 붙인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값 대표적 0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뭐 3이 되죠. 왜?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빼고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써볼까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x 더하기 2 마이너스의 x 빼기 2니까 답은 3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요 내용만 정확하게 외웁시다. 이 얘기는 이거는요. 어떤 변형된 형태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 8번 동그라미 칠까요?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 선생님이? 네, 방정식이라는 데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죠? 앞에 두 글자 네, 1차라는 말이 지금 빠졌죠.
뭐가 빠졌다고요? 네, 1차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하여튼간 우리는 x가 있는 것들만 묶어보면요. a세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우변으로 넘길까요? 그럼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럼 a-3에 a 플러스 1에 x가 되고요. a-4에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시 뭐라고요?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답만 구하면 되지만요. 답만 구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다 풀어볼게요. a가 0일 때 해볼까요? 그 0이라고 쓰지 말고 0 곱하기 x라고 여러분들 쓰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4가 되죠. 해가 없죠. 두 번째 a가 3이라고 해볼까요? 0 곱하기 x가 되고요. 3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하니까 네, 얘도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얘도 해가 없어요.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 해볼까요? 좌변도 0 곱하기 x고 우변도 0이에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네 번째 a가 0도 아니고 a가 3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1도 아니래요. 그럼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에 a 빼기 3분의 a 빼기 4에서 1개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이거 그냥 푸세요 그러면 요 네 가지 다 쓰는 게 여러분들 푸세요거든? 그치? 근데 a는 지금 0이 아니래네요 문제에서. 이거는 싹 빼자.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번호로 바꿀게. 1번, 2번, 3번으로 번호를 바꿀게요. 그쵸? 그랬을 때 문제에서 p가 뭐래요? p가 해가 없을 때래요. 그러면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해가 뭐하래요? 무수히 많을 때래요. 얘가 q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얼마? 12 답이네. 네.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하죠. 내용을 알면은 다 풀립니다. 내용을 알면 풀려요. 계산 자체가 더럽지 않아요. 다시 말해 계산 자체가 더럽지 않아요. 오케이. 8번 마무리. 잠깐만. 9번 보자. 개수들의 주목을 할까요? 개수들의 주목을 했더니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허수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실수와 작업을 하자고 했어요. 무슨 작업을 하자고요? 실수와 작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럼 얘는 2x제곱이 되고요. 2i에 1-i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 1-i는 0이 되죠. 이로 나눠볼까요? x i에 1-i가 되고요. 얘는 전개 좀 할까요? i에 플러스 1에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1-i는 0이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근해공식 많이 안 쓰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은 풀다 보니까요. 근해공식 쓰는 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는 근해공식을 쓰세요. 근데 x 보고요. 1-i하고 2를 볼까요? 그럼 얘 마이너스 주고 얘 플러스 주면은 요게 되죠 일단은.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했더니 선생님이 뭐 잘못했나? 되죠? 얘랑 얘랑 더했더니 얘가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기를 x-1 플러스 i가 되고요. x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래서 x가 1-i하고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실근을 베타라고 했대요. 그럼 얘가 베타고요. 그럼 얘가 알파라는 얘기지. 그럼 베타 제곱은 너무 쉽네요. 베타 제곱은 얼마죠? 그냥 4네요. 그럼 여러분들 알파 제곱을 할까요? 아까 보여줬죠? 마이너스 2i죠. 그럼 알파 4제곱 뭐라고요? 마이너스 4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베타 제곱에서 알파 4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8이다. 네, 맞죠? 9번에다 8이에요.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바는 뭐죠? 이차항의 개수가 뭐다? 1 더하기 i니까 여러분들 1-i를 다 곱해서 다시 뭐라고요? 1-i를 다 곱해서 여러분들 오케이 인수분해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수화가 아니라 이차항의 개수를 뭐해라? 실수화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 이차항의 개수를 뭐하라고요? 네, 실수화 작업을 하라고. 이유는 어차피 저놈을 나중에 근해 공식을 만약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분모에 허수가 있거든. 다시 뭐라고? 분모에 허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근해 공식을 그냥 저 상태에서 해버리면요 분모에 실수화를 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미리 실수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하겠죠. 전개해서 문제 풀어도 되긴 해요. 전개해서 문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요놈 인수분해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습니다. n 플러스 1로 묶어요.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n-1이 될 거예요. 그럼 요 놈을 여러분들 풀면은 마이너스 m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3이 되는 건가요? 맞죠?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3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할까요? 뭘 동그라미 할까? 몇 차? 2차라는 말이 있어요. 몇 차? 2차라는 말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요 놈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을 꼭 체크해달라는 얘기였었지. 기억나죠? 따라서 요 놈이 답이 아니에요. 3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3? 답이 2개인데 그럼 답이 2개인가? 그런 말이 아니지. m을 뭘 지우란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1을 지금 지우란 얘기예요. m은 3이고요. 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8x 제곱에 뭐예요? 8x예요.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4x 제곱에 4x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럼 2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그때 중근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답은 얼마예요? 2분의 5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번째 했었던 친구들이면 꽤 어렵게 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좀 많은 것들 했었으면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렸을 텐데 오히려 1태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1태가 더 어려웠을 거고 클리닉 시간에 했었던 여러 문제들이 더 어려웠을 거야. 원래 원래고사는 쉽게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배운 걸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다른 반 친구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듣잖아? 욕 되게 했을 거야.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이 정도 문제만 소화를 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쓸 수 있고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다른 더 어려운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사고가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12번
선생님 또 물어보겠죠. 뭘 물어볼까? 근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근이 뭐였죠? 대입하여 참이 되는 값이었죠. 다시 뭐라고요? 대입하여 참이 되는 값. 그럼 대입을 하자고. 이게 참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여러분들한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5라는 게 떡하니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아 미안해. 알파 아니라 뭐예요? P알파 더하기 5라는 게 떡하니 보이죠? 그러면 3알파만 딱 넘어가면 이 역시 뭐란 얘기예요? 참이란 얘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 더하기 P베타 더하기 5 역시 3베타와 같다는 게 참이란 얘기죠. 수업 시간에 한 3번, 2번, 3번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을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었죠? 이 둘을 지금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9 곱하기 알파 베타를 물어보는 거네요. 저걸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한 걸 전개해서 근각계에서 관계로 문제를 푼다. 뭐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푸는 친구? 나는 선생님 저는 얘를 실제로 곱해가지고 근각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빼기 P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5니 이걸 실제로 곱해가지고 저는 얘네들을 대입해가지고 막 했어요. 으아 어마어마하겠죠? 상상이 돼? 아니야 그렇게 한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이기용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얼마죠? 네, 45입니다. 쉽죠? 그러니까는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값 대신 이거 둘 곱한 것 대신 이거 구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 노가다를 해서 난 이걸 곱하겠어! 왜? 용감하니까. 용감하죠. 네. 그러면 해도 답은 나옵니다. 왜? 용감한 게 그러니까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할 때 2차 방정 시험 대비를 할 때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알파 베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근계로서 뭔가를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 강조하는 바는 뭐죠? 근의 정의 대입하여 뭐가 되는 값이다? 참이 되는 값이다 라는 걸 자꾸 기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접근을 안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은 다 안다고. 출제자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의 문제들을 출제한다고. 되게 단순하지 않냐? 출제하면 뭐 하면 돼? 공부해서 맞추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렵지. 쉬운 게 아니지. 15번 볼게. fx는 0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놓을 거고요. 알파 베타 더한 게 4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이것도 한 지금 5번째 하고 있는 거죠. 6번째 하고 있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선생님이? 근이니까 f알파는 0이 참이란 얘기죠. 그렇죠? 뭐라고요? f알파는 0이 뭐라고요? 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너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요. 그럼 얘가 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근이라는 말은 참이 되면 되는 거잖아. 참이 되는 뭘 찾은 거예요? x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다시 뭐라고요? 참이 되는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참이에요. 그럼 얘가 이게 되면 되는 거죠. 즉 뭐란 얘기예요? 4x 빼기 2가 알파가 되면 즉 x가 뭐가 되면 돼요? 4분의 알파 더하기 2가 근이 된다는 얘기죠. 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참이 된대요.
논리구조를 잘 이해를 하세요. 다시 뭐라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에요. 그럼 다른 거는 뭐가 되겠어요? 베타 더하기 1가 되겠지. 이걸 뭐하래? 합하래.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니까 얘가 얼마였었죠? 문제에서 4라고 했었죠. 답은 그래서 얼마야? 2가 답이에요. 참 힘들지. 뭐가 힘들어. 그렇게 하는데 자꾸 틀려. 목소리 왜 이래? 자꾸 틀려. 요새도 이게 출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학교에 고입 그거 있어요. 뭐라고 하죠? 시험 봐가지고 등수 매기는 거.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반배치고사라고 해야 되나? 반배치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수학에서. 아직 고등학교 1학년도 안 된 친구들 데리고서 시험을 봤는데 요 내용이 나왔다고. 왜? 요거를 고등학교 내용으로 안 봐도 되거든? 이건 중학교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야? 근의 정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걸 배우고 왔니? 그런 걸 물어봤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14번도 그랬지만 근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라는 게 선생님 취지죠.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근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네, 17번 볼게. 선생님이 보통 그래프 그릴 때요, X축, Y축 다 안 그리죠. 상황에 맞게끔만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도 너무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될 핵심을 자꾸 가린다고. X축, Y축이. 그렇죠? 이 참수는 핵심이 뭐예요? 이 참수는 핵심이 대칭축이에요. 중3 과정에서는 대칭축보다는 꼭지점이 중요합니다. 중3 과정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꼭지점. 모든 얘기들이 다 꼭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꼭지점으로 해결을 해요. 아, 너무 뻥치나? 너무 뻥치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예요? 꼭지점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경험상 고등학교에서는요, 꼭지점보다 대칭축, 대칭관계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k예요. 근데 x축과 만난대요. 몇 점에서? 두 점에서. 아, 그래서 내가 x축을 이때 그리는 거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y축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왜 어디 있는지도 왜 몰라? 이 k 때문에. k가 안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좌우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 봤더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x축을 이렇게 하죠. 근데 요놈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놈의 길이가 2 루트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k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지. 왜? 이만큼이 루트 2니까. 왜?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방정식으로 보자. 뭘로 보자고요? 방정식으로. 왜? x축이 y는 0이에요. x축이 뭐라고요? y는 0이에요. 그럼 이것의 두 근이 누구란 얘기예요? 두 근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루트 2란 얘기예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합을 안 하나요? 이 대칭축이 이미 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합을 이미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더해봐. 마이너스 2k 그냥 돼.
그쵸?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곱해볼까요? 그럼 k제곱 빼기 2가 되고요. 그게 2k 더하기 1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면은 k제곱 빼기 2k 빼기 3은 0이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문제 잠깐 볼까요? 양수 k를 의미하는 거니까 k가 3이고 마이너스 1은 답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선생님이 왜 대칭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대칭축으로 좌우의 길이가 똑같다고요. x축과 만나는 게. 다시 뭐라고? 대칭축으로부터 좌우의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왜 y는 0과의 교점이니까 저놈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근이 누가 된다고요? 두근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두근을 곱하면은 k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뭐 얘를 알파로 놓고 얘를 베타로 놓고 풀 수도 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는데 그 알파 베타를요 구체적으로 놓고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알겠죠? 네. 네, 됐죠? 18번 볼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문제 정도 남았거든요? 네, 19번은 안 할게요. 네, 이 포물선과 이 참수와 네, 1참수의 기울기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두 직선. 지금 얘는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에 빼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보면요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나요?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 여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접선을 긋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하나 만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하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접선이 몇 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접선이 그래서 2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하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림이 상황적으로 이해가 됐을 테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일단 지울게요. 그럼 얘가 누굴 지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 우리가 구해야 될 개수, 미정계수는 지금 몇 개죠? 2개죠. 미정계수 2개죠. 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일단 교점이니까 다시 뭐라고요? 접선 교점이니까 둘이 같습니다. 갖다 놓고 풀면은 x제곱에 a 빼기 2x에 b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판별식 할까요? a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b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얘를 이렇게 쓸까요? b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1이죠. 따라서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더하기 3은 0 이렇게 풀겠네요. 그럼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마이너스 12고 플러스 4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8 되는 거 맞네요. 오케이? 이때 우리가 A가 기울기인데 A가 뭐라고요? 기울기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A의 합을 구한다는 말로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위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말과 같아요. 왜? 어차피 A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A가 기울기예요. 그렇죠? 기울기 합을 구하는 방정식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답은 얼마다? 여러분들 보고 직접 A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저 8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좀 이게 기본 문제 있었죠? 그래서 한번 풀어봤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네, 잘 보세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다시 하나의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에 있는 명칭은 아니지만 우리끼리 무슨 함수, 좌변함수, 우변함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좌변함수를 그려볼까요? 좌변함수 이거 그냥 좀 외우자. 이렇게 된다.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 3이고요. 여기 9예요. 왜 접어 올렸잖아. 왜 접어 올려? 절대값이니까 음수들은 다 양수화가 될 거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음수들은 다 양수화가 될 거라고. 밑에 있는 애들 다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틀렸을 때 이 부분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못 그릴 수도 있고요. y는 k를 볼까요? y는 k는 누구죠? 여덟 문제. 그래서 몇 개 만나래요? 4개 만나니까 y는 k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개 아닌가요, 선생님? 요놈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k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몇 개예요? 8개가 답이에요. 개수니까 세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원래는 근해 분리 그 내용을 넣을까 했는데 연습을 많이 안 됐어요. 어디서 연습을 많이 안 됐냐면 워크북 풀이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책 워크북이 나오지 않았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좀 프린트에서도 그러한 근해 분리에 대해서 연습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일단 근해 분리는 뺐고요. 나중에 3월 모의고사 때 부등식을 다룰 때 근해 분리에 대한 원래고사를 출제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 번 할 테니까 아마 그때쯤 좀 까먹었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서 다시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원래고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요. 선생님이 이번에 포커스가 뭐라고요? 계산력이 아니에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잘 안 되는 친구는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만,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도교재, 오케이? 진도교재에 있는 기본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거를 바탕으로 출제를 한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뭐 알기는 어떻게 알아.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네 다음 주에 그쵸? 다음 주에 학원은 아마 개강을 할 겁니다. 개강을 해야지. 아 힘들어 죽겠네. 선생님은 이걸로 모든 동영상이 끝나요. 끝. 알겠죠? 네 여기까지.